자,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민주당 3부는 민주당의 어떤 상임위원장 뽑을 때 그거와 더하게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년, 4년, 2년 남았는데 구의회와 구청의 2년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하는데 일단 윤현 의원은 거의 뭐 제명이 기정사실화됐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전국에서 네. 지방의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건 그야말로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온 게 지금 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 의원과 손을 잡고 의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손을 잡고 당론을 어기는 행위를 한 의원들 전수조사에서 다 제명시켜라 뭐 이런 기적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비일비재했고 당은 점점 더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주기자 의원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먹을 게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민주당이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계속 제가 말하지만 아니 서대문으로만 봤을 땐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전국에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졌던 선거지 이겼던 선거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전국적 현상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나 지금 동수에 있을 때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동수였다가 제가 있을 때 8대 때는 동수였다가 9대 때는 3인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면서 네. 지금 민주당 현명이 더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이 한 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동수가 됐어요. 동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구성에 대해서 난항이 겪잖아요.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잘못 선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당에서도 이걸 이제 쉽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가 지금 당에 지금 민주당의 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지금 현재 13곳 정도가 지금 탈당과 지금 이게 오고 가고 있고 제가 여기 오다가 모 의회도 전화했더니 의장 선거를 아직 못 했대요. 왜?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에서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지 말자. 좀 이따 왜냐면 싸움 될 것 같으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당 내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변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영원파리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의장이 뭐라고? 그래서 저는 의장에 대한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이제 예를 듭시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다 사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을. 그렇죠. 의전차가 공동의 의전차만 있으면 되지 출퇴근에 의전차가 필요할까요? 또 환경, 친환경, 기후환경 좋은 말은 다 해. 그럼 전기차로 바꾸든가. 그것도 아닌 거고. 또 수행이 운전하시는 분 비서 또 타. 우리 의장이 그렇게 큰일 하러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쨌든 다 차들이 다 자가가 있으면 저는 자기 차 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장에 대한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좀더 이합수 일가는 우리가 그 의장단 활동비 갖고도 말했지만 그 활동비 갖고도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그 활동비가 나의 활동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활동비는 진짜 의정활동 말 그대로 의정활동. 근데 그거에는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도래된다고 보거든요. 명예를 얻었어요. 의장으로서 명예. 회의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부과된 게 많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극싸움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두가 그 공약을 하고 임하고 카드도 없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카드 쓴 거 내일 다 공개하든가. 왜냐면 품목 안 적잖아요. 맥주를 3병을 시켰는지 밥을 둘이 가서 5인분을 시켰는지 그치. 상한가 정확히 해서 이 내용까지 딱 공개가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가 이게 개혁과 혁신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저 의장은 좀 줄이자는 얘기인 거고. 뭐,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낙선해 보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의장 출신이다. 혹은 나는 뭐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뭐 이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야. 낙선하고 나잖아요. 동네 어디 가고 저 구의원이었습니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취함이야 취함. 근데 그게 누가 의장 알아줘? 아니 동네 가면 의장이어서 안 알아. 자기의 그냥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가우다시 잡는다 하자 그거지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있냐? 옛날에 관악에 있을 때 제일 놀라웠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제 취재를 관악구에 들어가는데 국장님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나서는 출마를 한 거예요. 그 자기가 국장일 때나 사람들이 국장이라고 그랬지 국장에서 은퇴하면 그냥 동네 아저씨인 거지 뭐 할게 그렇지, 뭐야 우리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 양반 그분은 진짜로 약간 자기가 국장이었다는 그거가 큰 선거에 도움이 될 그럴 거라고 수 있죠. 생각하고 선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오, 이 선거 전략을 저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존경받을 만한 그렇지. 사람은 뭘 안 해도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거 맞아요. 같아요. 어쨌든 근데 민주당이 다시 하면은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 서대문도 영향을 받는다.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긴급 징계위에 올라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당 징계위로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있죠. 뭐 긴급 징계위로 올라가신 분 이제 제가 정확한 징계위원회 명칭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게 올라가신 분은 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세게 징계가 나올 거고 시당에 올라온 징계는 경고? 모르겠어요. 여기도 정확하게는 근데 수위 자체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의장단 선거 말고 네네. 상임위원 선거를 할 때 회의를 연 것과 참여하고 투표한 것에 대해서 각각의 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의 각자의 다른 역할과 다른 책임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계가 진행될 거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징계가 들어가요? 다 바뀌는 경우는 없겠죠?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제명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명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8대 때 같은 경우는 제명은 안 하는 대신에 상임위. 그러니까 8대 때가 그런 사례가 그런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8대 때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그렇죠. 부의장님이 되셨는데 그렇지. 일주일 만에 내려오셨잖아요. 뭐 일주일인가 3일 만에 일주일.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그건 이제 당과의 여러 가지 조율하시면서 사퇴를 하셨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부의장이 장본인 이제 부의장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래서 국힘이 싹쓸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진 더 이상 않겠죠. 하실 분이 없고. 아 끝까지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겠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제 바뀐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이제 당과 조율 속에서 바뀐 거잖아요. 세 분이 바뀌면은 기회가 국힘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니 왜 투표를 못 하게 됩니까? 투표하겠지. 이게 조율에서 자기가 아니, 사임을 했다는 거는 조율 아니고 여하튼 그러니까 제명이면 그냥 안 바뀌는 거죠. 아 제명이 안 바뀌어 제명까지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한 대로 8대 때 사례처럼 조율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다른 분이 되겠죠. 할 분이 계세요? 두고 봅시다. 그건 모르겠고. 두고 근데 어쨌든 징계 수위도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돼요. 근데 약간 그 상황인 건 맞네요. 뭐냐면 이게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된 모양새가 전국에 여러 굉장히 이런 많아요, 지금. 일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네 맞아요.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뭔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만큼 징계일 건데 이게 더 커지거나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생겨버렸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8대 때 후반기마다 늘 그래요. 후반기는 이건 늘 그러는데 그때도 당은 제명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되게 시끄러웠고 경상남도 도의회 같은 경우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국민의힘이었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신 분이었나가 그런데 그때 많아요. 의장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요런 속에서 이 개판인 뭔가 되게 복잡한 개판은 죄송합니다. 좀 복잡한 상황에서 맞죠. 자, 2년 어떻게 보십니까? 2년 남았습니다. 뭐 구청장은 7월 1일 날 청소하고요, 새벽에 도배하고요, 낮에 그리고 그 카페 가가지고 바리스타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 쫙 왔더라고요. 그래서 2년 그렇게 하겠다. 저는 뭐 제가 저 의정 활동할 때 업무 보고 청취할 때 뭐 청취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한 걸 좀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장님 입장에서 순수하게 청소지만 부처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동원이잖아요. 뭐 그렇죠. 나 그거 하지 마라. 나는 부끄러웠어요. 한 번에 제가 나갔는데 연희동에 출퇴근하신 분들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모두가 너무 많이 충성도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다 통장, 반장, 뭐 직능 다 나오다 보니까 이 인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왜? 청장님한테 눈에 튀어야 되니까 다 옆에 쓰니라고 이게 막 서너 명이니까 인도를 막게 되죠. 또 두루루 쓰레기가 없어. 쓰레기 봉투를 주셨지만 담을 게 없어. 왜? 청소 아저씨가 이미 다 했잖아요. 그리고 청소 아저씨도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맨날 우리 와서 청소하면 우리 일자리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그랬어요. 이런 행위 하지 말자. 아니면 뒷골목 가자.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소해보지만 정말 뒷골목에는 뭐 잘 아시잖아요. 담배꽁초부터 시작해 어마어마하거든요. 뒷골목은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보여주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물론 청자님이 낮은 곳에부터 임하겠다라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걸 보좌하는 보좌진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가셨어야죠. 그냥 청장이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부서하고 그 관련 뭐 청소과하고 이렇게 비서실만 딱 알고 조용히 가서 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사진도 찍지 말고. 네, 근데 막 누구 나와라 막 또 동장님 바쁘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그래요. 군대에서 배운 거는 무조건 태를 내라야.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주민을 섬긴다면은 그렇게 가지 않아도 그래서 되지 요즘 않을까. 들리는 이야기는 공무원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문석진 청장일 때는 본청에 있는 게 힘들었어요. 일을 시키니까. 그렇죠. 이제 본청에서 막 정책 사업도 엄청 막 이게 여러 가지 하니까. 그게 문석진 청장의 특징이 거의 모든 사업을 다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서울시도 하면 모든 사업을 네, 다 쫙 이렇게 서울시 밀고 배치면 가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가는 스타일인데 이성원 청장 시대는 동주민센터가 힘든. 왜? 맨날 동원이잖아요. 그러네. 뭐 그 구정 보고회 한다고 뭐 해야 되고 청소한다고 뭐 해야 되고 체육대회 한다고 뭐 해야 되고 반장 뭐 반장들 뭐 해야 되고. 교육한다고 뭐 와야 되고. 모으지 않았대잖아요. 자발. 네. 네, 좋게도 보시고. 그래서 여하튼- 동주민센터가 요즘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2년을 조금 볼 때 구의회 2년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 2년을 하다가 갑자기 청소 얘기 나서 그렇긴 한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구정은 조금 더 편하게 룰루랄라 가실 것 같고 구정은 네. 원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다 보니까 구의회와 이 구정 간에 약간 청장 간에 꽤 큰 긴장감. 이렇게 힘겨루기가 좀 있었다면은 이제 이 대립이 청장과 의회 대립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의 대립. 청장은 약간 이제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 보여요. 2년 동안. 네. 저는 정말 민주당에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혼 없이 딜하면 다 받아주시면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도 그걸 읽지 않으셨을까? 그분도 정치 내공이 깊으신 분인데 니네 그래? 그래 가봐 이런 식의 갈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전투력 있게 덤비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동네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선거도 있다 보니 그냥 조용히 가지 않으실까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겁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종의 새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 그룹. 어떤 그룹? 국민의힘 그룹. 5명. 그리고 혹은 6명. 그러니까 민주당 그룹.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징계받은 분들의 그룹. 그래서 개혁신당은 저희 개혁신당은 혼자라서 개혁 그룹이 아니래. 아니 거기는 지금 민주당과의 지금 동행 그룹일 수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앞다리라 하자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가요? 저희는? 아니 이제 어쨌든 그 지금 주의사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행보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세 덩어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물고 물리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그냥,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예. 차라리
지금 이제 국회가 뭐 어떤 분은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제 혹은 야권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아싸하게 가는 건 있죠. 야권이 가고 싶은 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뭐 이 가는 거에 어떤 사람은 이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겠지만 여기는 평가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안 되는데 우리 방송 못 만드는데 이러면. 이게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의회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러니까. 그냥 정석수 미달로도 막 안 되고 막 전화 빨리 오라고 막 이러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나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뭐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전초전 같은 일들이 전면전으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결산할 때 의결이 할 때 나왔던 그 한 지역구 의원들끼리 회의 때 싸웠던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쌍 윤리로 가는 예. 이런 게 이건 그냥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가벼운. 서로 윤리회부다. 근데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예를 들면은 네. 너 배신했지 않느냐? 아. 네가 그 증거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그 약간 질 낮은 정도의 언행도 오갈 수도 있다. 설마 윤리 구성을 못하니까 그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윤리가 하겠어요?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지르고 보자. 서로 그런 말싸움 더 나갔을 때는 더한 것도 나올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상임위장에서 지역의회에서 뭘 할 거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뜨거운 아니 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전 상임위에서까지 곳곳에서도 그렇게 하겠어. 그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더. 아니 그때 그 5분 10분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해. 그 상임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두 분이 싸운 건 상임위원장이었어. 아니 근데 본회의장에 다 또 와서 완잖아. 또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이 본회의장을 뜨겁게 청장을 못 가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구정 쳐줄 질문보다 신상 발언이 신상 발언이. 넘쳐날 수 그러니까 있다. 왜 신상 발언? 저는 신상 발언이 10분을 하잖아 10분을. 그 5분 발언보다 왜 신상 발언이 더 긴 거예요? 의원들이 신상 발언에 자기가 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왜 더 길어 그게? 정확하게 오은 발언은 정책과 정책 제안과 제안을 해야 이런 게 이제 어. 오은 발언이에요. 신상 발언은 나 억울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내가 수 있다. 소명할 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정책 그 5분 발언이 훨씬 중요한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5분인데 신상 발언은 사실 나 억울하다 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걸 왜 10분이나 줘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신상 발언 이렇게 많이 할지 몰랐겠죠. 그치. 아 맞아요. 그런가 신상 봐. 발언을 예전에는 안 했어. 저는 8대 때 신상 발언 딱 마지막에 했어 한번. 위기 사퇴할 때 사임한다. 사임한다. 왜 지금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하면서 신상 발언 한 번 했지. 근데 신상 발언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이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뭘로 신상 발언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되는 그거 가지고 관계 저도 약간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그럼 5명 여기 몇 명 그럼 여기 이제 징계받은 몇 명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있으면은 요 그룹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주의사 의원은 뭐 이렇게 개인기 보여주는 거 뭐 약간 요 정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기를 보여줄 일이 주의원은 개인기는 아니고 본인 할 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선배라는 분들이 나이로나 선수로나 선배라는 분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한 그런 그 대화에 이게 단절이 된 거죠. 그분들을 믿고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일 하시면서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의 꿈을 갖고 의회에 첫 발을 들였는데 마무리를 잘 되고 더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상체기가 난 것 같고 또 기존의 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없고 뻔뻔함만 남은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차 의원이 버럭하겠지만 저는 진짜 그래서 폐지론자거든요. 차라리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없애든가 해야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나오면 달라져요. 그렇죠. 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말씀드린 건데 맞아요. 아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도 의정비를 없애는 게 낫겠냐 아주 높이는 게 낫겠냐 했을 때 높이면은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와요. 해보겠다 와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집행부가 있고 이제 청장이 있고 의회가 있어서 네네. 근데 청장이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게 지방자치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맞아요. 법으로는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내각제처럼 내각제처럼. 의원 중에서 뭐 의장이 그 서대문 구청장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의원 중에 구청장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뭐 이게 아니라 구청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구의원에 출마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15명의 구청장급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훨씬 지금보다는 사실 구의원들의 중요도나 아니,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심이 그쵸.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학교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타 나라, 그러니까 의회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를 한다고 입문을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각제에 대해서 뭐 기초의원님들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뭐 저래 이러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번에 개혁신당 당대표 하는데 내각제만 줄기차게 외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어? 그런 분들이 자기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끝까지 하시는 거 끝까지. 그래서 아니 우리 정립이 안 됐어요. 우리 당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알겠대 안 하겠대 하는데 또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 그러듯이 나라에 대한 그 의회 정치에 대해서 좀 알고 오시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으로 이걸 논리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활동비 체계, 급여 체계를 높인다면 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제도적으로 큰 이렇게 그렇죠. 그건 줘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만 올리는 인상이 아닌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부디 저는 약간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디 그냥 아이 뭐 별로야 없애자 이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아씨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되게 약간 신박한 아이디어긴 하네요. 이렇게 정말 만약에 그 의원내각처럼 돼서 구의원이 구청장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정말 구의원에 들어오는 대업되는 그거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과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도 확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요. 자부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봉사다, 무보수다 이건 아니고. 제가 자주 말하는 스웨덴 말매 30만 도시예요. 여기에 구의원이 6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늘어야 돼. 그러니까 60명이 있었고 이 중에 이제 그 다수당에서 이제 선택한 이분이 이제 시장을 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한 12년 정도 지금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 시장은 19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0명 중에 의장은 따로 있고 시장이 따로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이제 의장과 시장이 같이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리고 6명이 부시장이에요. 부시장. 근데 일종의 이 6명은 국장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력해가지고 일종의 다수당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수당들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지만 일종의 이제 정책의 안정성들은 더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좀 다수당이 자주 바뀌는데 거긴 다수당이 잘 안 바뀌니까 그런 뭐 것도 덴마크도 있지만.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 연수 다니듯이 이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학습을 해서 의원님들이 뭐 성인지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룰 때지 않았나. 약간 관광 시스템 이런 거 공부하고 오지 마시고 예. 가서 정치 시스템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회의도 의의 모습도 좀 보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그래서 그 나라를 선정했을 때 그 선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좀 제대로 좀 보고 왔으면 좋겠. 그러니까 그냥 관광지 보고 뭐 잘 돼 이렇게 막 볼 게 관광 아니. 시스템을 배우러 갈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6월 말일에 간다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알메달렌이라 갖고 정치 대회 정책 대회를 네, 해요. 정책 대의원 대회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치 축제. 축제 축제의 주제가 정치예요.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부스 가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딱딱딱 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재밌겠다.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단체들이 뭐 출범식 한다고 2박 3일 하는 것 때 막 여기저기서 결의대회 하고 뭐 이런 하는 것처럼 모든 이제 스웨덴에 있는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당의 정광 정책은 이겁니다. 재밌겠다. 우리 당 이거고 그 당 속에서도 우리는 이겁니다. 나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축제하는 전에도 거예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청년 교육에 타당 의원님들을 강사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니까. 진짜 아니 그분이 틀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대한민국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근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회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신상정 정당 대표를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이제 맞아요. 열성 당원들은 그래도 가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랬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좀 이제 교차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대립하다 보니까 절대 안 불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분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셔서 얘기하죠. 지금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면 그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게 강사진도 너는 안 돼 이렇게 턱 주지 말자. 왜? 우리 수업을 들으러 오는 이들이 원하는 강사를 채워주자. 이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노력해서 섭외를 하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저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거 상상이에요. 네. 만약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선고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갖고 당신이 말하는 기본 사회는 뭔지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듣고 그럴 수 싶어서 있죠. 불렀다. 방송에서 그리고 못한 이야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제 지금 워낙 높으니까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혹시 이제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불러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이 가야 될 길은 뭐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강연해봐라. 나쁘지 않다. 들어볼 수 아니, 있다고 근데 봐요. 이제 저도 이제 차 의원하고 저하고도 이제 나이 차이가 있지만 이제 제가 새로운 정당에서 그들의 결에 가서 일을 해보니 이 또한 여기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맞추기에는 못 맞춰요. 근데 우리는 맞출 수 있잖아요. 세월을 되돌려 보니 우리가 장단점을 다 봐왔잖아요. 그랬으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야,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해본 것 같아요. 저희는 강사진 나중에 제가 공개할게요. 네. 근데 그분들도 오신다고 한 거예요. 진짜 재밌는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좀. 저한테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의회와 관련된 구의원의 저희가 구의 역할, 뭐 네. 지방의원 역할에는 제가 강사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네, 했답니다. 추천만 했으니까 저한테 아직 연락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직 짜고 있으니까. 간지내 있으니까 아마 기간이 안 맞을까요? 어쨌든 요 관련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상상을 했고요. 좀 이렇게 이런 상상들 좀 더 많이 되고 뭔가 현실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민 선생님부터 시작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선생님 황원이었고요. 자승현이었습니다. 이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